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오늘 증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0.46%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했는데 0.6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양대 시장 모두 장중에는 장 초반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3% 가까운 하락세에서 낙폭을 많이 줄여서 마감했고 코스피 지수도 1.88%니까 2% 가까이 하락했다가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내일 한번 기대할 수 있는데,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주변 증시 환경부터 봐야 됩니다. 어제 제가 내일 상승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것도 하락폭이 좀 꽤 컸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 2.79%, S&P 3.88%,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4.68%, 거기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6%까지 급락을 했어요. 이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긴축 부담. 그래서 FMC, 이제 이번 주에 있죠. FMC 회의에서 빅스텝, 즉 0.75% 인상 가능성 계속 대두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2% 정도는 감안하고 생각을 하면 미국 시장 2% 정도면 우리나라 오히려 상승 출발할 거다. 그리고 보합 수준 마감을 했다면 1% 넘는 상승세도 보여줄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출발 자체가 안 좋았죠. 더군다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특히 어제 이런 하락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반대 매물도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닥 국면을 보이는 하락세가 나타났을 때 두 번의 이런 흐름이 나왔죠. 이 단기적으로 매물, 반대 매물, 여기도 반대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온 거예요. 아침에 이 매물을 오늘 소화하면서 올려붙였다라는 거. 단기 매물 소화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여건을 보여주면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수급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외국인 매매 동향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오랜만에 기관에서 연기금,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 지금 PBR 1배 수준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매매에서 이 풋옵션의 매도, 요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랬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풋옵션 매도가 오늘 드디어 단위가 하나 넘어섰습니다. 즉 풋옵션 하락하는 데 돈을 거는데 그거를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미국 시장 때문에 별 수 없이 하락 출발합니다만 낙폭을 줄이면서 풋옵션, 즉 하락에 대한 경계가 계속 나온 겁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오늘 양봉 혹은 망치형이죠. 추세 전환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종목별로 대형주 단에서 매수 포인트를 하나씩 집어드렸는데요. 오늘 연장성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요. 61,500원 정도면은 오늘 최저점 시초가가 61,100원이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여유는 있습니다. 61,500원 수준이면 저는 매수 진입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만원대 초반이라 그랬죠. 오늘 그래도 그 부분까지 오면서 양봉을 그었습니다. 호재 악재 이런 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미국 증시 따라가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닥은 잡았다라는 인식 여러분께서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보시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96,000원 수준 정도면은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6,800원 오늘 저가에서 바로 튕겨오면서 플러스 전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5일선까지는 모두 가보자. 어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가 매수 조금 떨어질 여유 있다 그랬죠. 조금 떨어질 여유. 근데 오늘 시초가 마이너스 1% 출발해서 오히려 2.77% 상승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가격권에서 다 저점을 찍고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오히려 5일선을 돌파를 하네요.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2차 전지 관련 소재 종목, 반도체 관련 종목 몇 개 보시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2차 전지 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이끌었다라는 점, 시장의 한 축이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어제 말씀드렸었죠?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 역시 한번 조금 더 하락할 여유는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95,000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수준 딱 오늘 75,000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4,200원까지 갔다가 플러스로 돌려 세우면서 마감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이 갭을 메꾸는 선 혹은 5일선 근처 단기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로는 5일선까지는 일단은 가는 상황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245,000원 오늘 최저가를 찍었는데요. 어제 이 종목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25만원 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매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오늘 245,000원이니까 조금 더 떨어지네요. 얘는 시작 자체가. 하지만 돌려 세우는 흐름 위에 5일선이나 앞에 있었던 어제의 갭 떨어진 이 부분까지는 1차 그리고 그 뒤에 전 고점 2차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이 돌아설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2차 전지 소재에 관련해 가지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상위 최상단에 있죠? 오늘 4.7% 상승하면서 신고가 근처까지 갑니다. 가장 셉니다. 여기에서 모럴 해저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은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임원들의 모럴 해저드로 인해서 소위 생겼다는 문제. 그렇지만 역시 양극재 최대 기업으로 현재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통톡히 보는 것 같네요. 오늘 4.7% 상승하면서 시장 대장주 역할로 나섰다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더불어서 양극재 관련 LNF 역시 3.4% 상승하면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과 더불어서 돌려 세우는 즉 저점에서 쭉 돌려 세우는 그런 선봉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시 2차전지 소재 쪽은 계속 관심을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서 반도체 관련주에서 좀 선별적으로 움직였는데요. 그 중에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3% 가까운 하락 출발해서 3%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아침에 약간 투매 혹은 반대 매매가 세게 나왔었던 걸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내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5일선이나 이 갭을 메꾸는 자리까지는 일단은 올 텐데 시장이 더 간다면 이 전 고점은 충분히 갈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몇 종목 말씀을 드리면은요.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이끌었어요.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윤 정부 원전 세일즈 시동 이창양 산업부 장관
8조 원전 체코 간다. 8조 이거 수주 도우러 체코 간다는 것이죠. 이달 말 해외 첫 출장. 지금 뭐 14일이니까 한 열흘 뒤에요. 해외 첫 출장을 가는데 체코의 고위급 관료 만나서 원전 세일즈. 한미 원전 수출 동맹 이후 정부 차원 대응을 하는데 그 첫 신호탄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한미 원전 수출 동맹으로 하면서 원전 수출이라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지금 수주가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반은 할 것 같거든요. 뭐 중국의 우호국, 러시아의 우호국 그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인데요. 미국과 원전 동맹. 더군다나 지금 프랑스는 거의 접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기술력이 지금 많이 쇠퇴된 상태고요. 일본도 그렇죠.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중국도 그래요. 그래서 이 원전 쪽이 그동안 청정 에너지 관련주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보시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이 별로 힘을 못 썼거든요. 원전 이제 힘쓸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을 보면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좀 아쉽죠. 다른 종목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 여기서 쭉 올라갔는데 얘는 밀렸어요. 그런데 오늘 외국인 기관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양봉을 보면서 플러스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 이면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2.47%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외에 뭐 원전 관련 부품주 해가지고 소형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몫을 차지하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 이 두 종목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역시 태양광입니다. 역시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가장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는 업황, 청정에너지 쪽이라 그랬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급등을 했죠. 그 이후 5월 중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한화솔루션인데요. 오늘도 떨어지니까 매수가 들어옵니다. 즉 떨어지면 매수 들어온다. 저가 매수가 계속 있고 앞으로 향후 기대감이 크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OCI가 오늘 장중 급락을 했었어요. 6% 가까운 급락을 했었거든요. 보합권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역시 두 종목 역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쫙 끌어올린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태양광 쪽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있다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청정 에너지 관련주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먼저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원전이 있거든요. 이쪽 관련은 오늘은 특별히 원전의 그 뉴스를 통해서 원전 관련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는 점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쪽집게 주식 과외 그리고 어제 주간 시황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생방송을 제가 못했습니다. 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는 제가 얼굴을 비추지는 못할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녹화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계속 이렇게 발빠른 시황에서 대신 계속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양해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